안녕하세요. 스포츠 소문난 분석집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아약스 대 위트레흐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아약스는 지난 주말 네이메언 원정 고비를 넘기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리그 선두인 호벤의 전승 행진을 막은 팀이자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인데 이제 1위 탈환을 노립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세레모니 문제로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베그호스트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고 파스빌 키퍼가 상대의 완벽한 기회를 슈퍼세이브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원정팀 위트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호벤에 패하며 2위 자리를 아약스에 내줬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데스코트와 풀백 코레만스의 골이 나왔지만 호벤의 화력에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약스의 승점 1점을 뒤진 상황이기에 2위 탈환과 연패를 피하기 위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약스의 승리를 봅니다. 위트는 툰스트라와 프라울로 등 중원에 나설 볼란치들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테일러와 클라센이 공격 상황에서 팀을 이끌 것이고 베우스트와 피츠짐 베르기스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약스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에버턴 대 울버햄프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에버튼은 맨유 원정에서 완패하며 강등권 근처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었기에 부진했던 칼버트 루인 대신 베투를 선발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는데 상대의 최종 수비를 넘어서지 못했고 두쿠레의 중원 존재감도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연패 탈출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은 3연승에 도전했던 본머스 전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살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센터백인 크레이거 도슨을 선발 멤버에서 제외하며 레미나와 고메스, 아이트누리 등을 수비로 내세운 공격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페널티킥을 3개나 허용했습니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라르센의 2골이 나왔고 쿠냐와 게데스 등이 기회를 만들었지만 연승을 이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5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전방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정 부진과 달리 홈에서는 그래도 최근 2경기 1골만 허용할 정도로 에버튼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맨시티 대 노팅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맨시티는 라이벌인 리버풀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5위로 추락했습니다. 빈도안과 리코 루이스가 나선 중원이 상대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지만 떨어진 팀 분위기가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라커룸에서는 선수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나오는 등 팀이 경기 내 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 반등이 간절합니다. 원정팀 노팅엄은 입스위치를 잡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이었고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뉴캐슬과 아스날 등에 패했었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만에 선발 스트라이커로 돌아온 크리스 우드의 골로 승리했기에 이제 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맨시티 원정이지만 최근 맨시티가 부진하기에 강점인 수비 위주로 나서며 우드와 엘랑카를 앞세운 역습을 전개할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봅니다. 노팅엄은 예이치의 수비 보호 아래 미렌코비치와 무리어 윌리엄스 등이 나서는 수비진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뉴캐슬과 아스날 등 강팀 상대로 연속 3실점하며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데브라이너와 실바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홀란드가 집중력 있는 마무리를 할 맨시티가 길었던 연패를 끊을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뉴캐슬은 지난 팰리스 원정에서 고전 끝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후반 상대의 자책골이 나오며 앞서간 이후 35분 이상을 텐백으로 맞서며 슈팅 시도를 하지도 못했는데 인저리 타임에 골을 내줬습니다. 이삭과 안토니, 고든, 칼럼 윌슨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섰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홈에서 반등을 위해 리그 선두 상대로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원정팀 리버풀은 주말 홈경기에서 맨시티를 잡고 1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 등의 밀린 초반을 지나 2위권과 승점 차이를 벌렸습니다. 무처럼 선발 공격수로 나선 코디 각포가 상대 수비를 이겨내며 골을 만들었고 베갈리스터와 흐라벤 베어는 경기 내내 상대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봅니다.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와 산드로 토날리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진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덴번과 리브라멘토 등 최종 수비가 다소 기복 있는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라와 디아즈, 누네스의 스리톱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며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중원 지원이 있을 리버풀이 연승을 할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사우스햄턴 대 첼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사셈은 지난 주말 브라이튼 상대로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이었음에도 경기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고 중앙 미드필더인 다운스의 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리버풀과 울버햄튼 등에 연패하며 최하위를 탈출하지 못했는데 서서히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니콜라스 잭슨의 이른 시간 선제골 이후 팔머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골이 나오며 빌라를 완파했습니다. 순위 경쟁 중인 난적을 상대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90분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첼시의 승리를 봅니다.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등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첼시지만 마두에케와 무드리크, 구스토와 펠릭스 등이 벤치에서 힘을 더해주는 선수단의 강점이 있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최하위팀 상대로 엔조 페르난데스와 팔머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잭슨과 은쿤쿠가 해결할 첼시가 연승에 성공하며 2위를 지킬 것입니다. 소문난 분석집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분석집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경험이 많은 이곳 소문난 분석집에서 조합 추천 받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